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당시 통일부가 이 강제 북송된 어선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프레임을 짰다.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. 아직은 의혹입니다. 통일부,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선상 경험이 없었던 반면 살해한 탈북 어민은 기관장과 선원 생활 유경험자다라고 2019년 당시 전 정부의 통일부는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어민 한 명은 처음 승선한 초보, 또 다른 어민은 선원 경력 6개월, 군 복무 경험도 없다. 여권 관계자는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거짓 해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. 만약에 사실이 이렇다 한다면 김소영 교수님, 통일부가 왜 사실과 다른 소위 거짓말을 했을까요? 너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노련한 어선과 군 복무자가 차례차례로 배 선상과 후미로 불러서 16명의 초보 동료들을 다 살해했다라고 하면 흉악범이다라고 싶은데 한 명은 처음 승선한 초보고 다른 한 명은 군 경험자도 없는 6개월짜리가 과연 16명의 노련한 그것도 선장까지 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, 통일부가? 통일부가 만약에 저렇게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제 흉악범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강제로 북송을 시켜도 그만큼 정당했다. 왜냐하면 흉악범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초보 승선을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련한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. 사실 초보였던 아니면은 뭐 경력이 많은 선원이었던 간에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. 보통 이제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오게 되면 국정원에서 최대 3개월 정도까지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간첩인지 아니면 위장 탈북을 했는지. 왜냐하면은 사실 조선족이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지원법, 주민 지원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위법이나 위장 탈북의 그러한 정황이 없을 경우에 이제 이런 지원들을 확보해주고 이제 허락해주는 건데요. 그런 면밀한 조사, 그냥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들어와도 면밀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수용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 2, 3일 만에 모든 조사가 종료된 거잖아요.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강제 북송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설프게 일이 처리되었고 마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일이 처리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.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. 왜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보나마나 처형되거나 아주 뭐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흉악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급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, 그러니까 의문은 그 당시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를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보였다 아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는 싶고 그런데 국민들에게 설득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다, 노련한 사람들이었다,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주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프레임을 짠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.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양수 의원님, 지금 여당 핵심이시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? 막 가짜 프레임 씌우고 삭제 지시하고. 그래도 국정원과 통일부인데 정부인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?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국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.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 그리고 통일부라고 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이 기관에서 어떻게 저런 왜곡과 삭제, 은폐 시도를 해서 북한의 눈치 보기를 했느냐.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. 통일부에 그동안 이제 국정원만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통일부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던 사안이었거든요. 뭐냐면
북한은 그 어민들이 원래 어민들도 있습니다. 원래 어민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노력봉사로 동원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. 그 노력봉사로 동원된 사람들은 배를 처음 타면 저 바다에서 멀미가 굉장히 심합니다. 고기잡이는커녕 멀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고, 그리고 지금 저기 선원이 굉장히 많이 탔었던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. 16분이 살해됐다 그랬으니까 많이 탄 거로 알려져 있는데,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한 20여 명 가까이 타는 배면 굉장히 큰 배 거다. 우리나라로서는 뭐 한 150톤에서 한 200톤 정도 되는 배 아닐까 생각하지만, 우리는 전부 다 크레인이나 롤러를 사용해서 몇 명 없어도 되지만, 저기는 그 수동적인 어떤 그 수작업에 의한 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물레라든지 배예요. 이런 거기 때문에 한 15m에서 20m 정도 되는 배에 그렇게 20명 가까이 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양수 의원님이 확실히 소초, 고성, 바닷가 지역구라 잘 아시는군요.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그 이제 굉장히 또 그 배들이 노후되고 엔진이 나쁘고 그래서 먼 바다까지 원래 못 나갑니다. 북한 어선들은 이 가까운 아주 이 연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, 파도만 좋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욕심에 멀리 나가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 그런 조업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또 하나도 안 맞습니다, 북한은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난파되고 뭐 엔진 고장, 그런 그 배들이 계속 남한으로 넘어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북한 가겠다면 북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가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저간의 상황을 통일부는 당연하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, 그다음에 국민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이 노력봉사에 동원된 경험 없는 어부인데,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거죠.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? 왜냐하면 아주 숙련된 어부가 아닌데 초짜들을 막 바다에 빠뜨리고 이래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, 초짜가 어떻게 숙련된 어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? 선장을 어떻게 살해할 수가 있느냐?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의혹이 지금 일잖아요, 당연히. 그런데 그런 거를 3일 만에 그냥 북한 말만 믿고, 북한에서 그 세 사람이 16명을 죽였다. 한 명은 원산에서 북해에서 체포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송환해달라. 그 말만 믿고 그냥 수사를 모든 걸 종결하고 했다는 것은, 이거는 국가로서 정부로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한 범죄입니다. 예.